박정영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따뜻한 봄, 새로운 봄, 여러분의 봄 코치 이재경입니다. 전 국민 1인 1코치 프로젝트 코칭 살롱의 마담, 영원히 영할 것 같은 영코치 박정영입니다. 네,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프라하에 다녀왔습니다. 와, 벌써 옛날이어요입니다. 예, 저희 영코치와 봄코치가 지난주 벌써 일주일이 됐나요? 예. 네. 이번에 ICF 국제 코치 연맹에서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프라하에서 네. 열려서 저희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칭 살롱에서는 프라하에 다녀왔던 그 ICF 국제 코치 연맹의 컨퍼런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프라하의 봄이 아니라 프라하의 가을을 네, 담고 프라하의 왔습니다. 연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라하의 코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네, 제가 프라하를 일단 처음 네, 가봤고 사실 우리가 프라하 그러면 되게 낭만, 맞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눈을 돌리면 모든 곳이 맞아요. 다 네. 그죠 그 예술이고 낭만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네.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모처럼 ICF 컨퍼런스를 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여행이었고 좋은 또 컨퍼런스였습니다. 맞아요. 여행 같은 그러니까 출장을 빙자한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을 빙자한 출장이라고 해야 그래도 될까요? 우리 진짜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컨퍼런스장의 위치도 너무 좋아서 네.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왔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방콕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에이펙 코치 얼라이언스 컨퍼런스에 참석을 그때 처음 코치로서 했었고 이번이 국제 행사는 두 번째 참석이었어요. 예. 그래서 또 두 가지 행사가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또 제가 코치로서의 어떤 성장이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데 그때 그 태국에서 우리가 네,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에이펙의 또 컨퍼런스와 또 유럽에서 하는 컨퍼런스와 참 분위기가 좀 다른 듯한 느낌이었어요. 또 주최하는 그 기관도 달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개최 도시가 그렇죠. 주는 분위기도 또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에이펙은 좀 동양적인 철학과 사상이 많이 묻어 있어서 좀 세션 발표도 명상 이런 거 과 많았어요.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죠? 네. 제가 그 두 국제 행사에서 느낀 거는 확실히 굉장히 세션의 주제가 다양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상 주제도 많았지만 뭐 댄스, 그러니까 춤과 관련된 거, 음악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세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었다면 ICF 올해 열렸던 컨퍼런스에서는 비즈니스 마케팅과 관련된 세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도 되게 신선했었어요. 뭔가 주제들이 철학이나 그 코칭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었지만 마케팅이나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뭐 예를 들면 뭐 기업에서 3자의 계약 관계에서는 뭐 코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주제도 열리고 브랜딩 마케팅 관련해서 유튜브 관련된 뭐 홍보 방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때 제가 2005년도 그때 그 ICF 컨퍼런스가 미국에 됐을 때 사실 그때도 이쪽 그 마케팅 부분이 되게 많은 세션이 열렸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즈음에서 그 ICF 회장이 캐나다 사람이었고 마케팅 전문가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코칭 인더스트리가 시작 단계에서 사실 코치들의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ICF 자체도 그쪽에 대한 교육이 되게 많이 됐었고 네. 예, 그리고 좀 시작 단계였기 때문에 코치들의 비즈니스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마케팅 세션이 되게 많았다면 특히 그때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확보할 네. 건가에 대해서 되게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맞아요. 예,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그 IT 쪽의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좀 더 전문화시키고 정교화시킬까에 대한 거 그러면서 이제 뭐 컨트랙이나 아니면 기업 코칭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좀 똑같이 그 코칭 빌드에 관한 그 거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 컨퍼런스에서는 4가지 총 주제 테마로 그쵸. 분류가 돼서의 네. 세션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빌드, 또 프랙티스, 사이언스, 디스커버 이렇게 4가지 테마였거든요. 네. 그중에 그 빌드 지금 말씀하셨던 비즈니스 마케팅, 뭐 브랜딩과 관련된 빌드 테마의 세션이 제일 많이 개최가 됐었어요. 네, 아주 그 세션의 개수로 치면 네, 맞아요. 한 3-4배는 됐던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쪽의 네. 트랙에 비해서. 네, 같은 시간대에 다른 트랙이 하나 많아야 2개였다면 여기는 4개씩 네, 열리고 4-5개가 열렸어요. 열렸었어요. 네, 그런 게 조금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코치 콘 페스티벌이 개최되잖아요. 네. 그 테마하고 또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유럽이라서 그런지 또 미국에서 개최됐을 때랑은 또 분위기가 왜 미국은 좀 약간 방방 뜨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라면 네. 프라의 컨퍼런스는 조금 뭔가 차분하고 좀 분위기 있고 네. 그리고 좀 날씨도 맞아요. 약간 그죠? 영향이 네. 있었을 거예요. 약간 저희가 또 컨퍼런스 하는 기간 동안 안개가 맞아요. 껴가지고 네. 그 주황색 중세 도시의 지붕 위로 안개가 쫙 그래서 깔린 약간 분위기도 있으면서 왠지 모르게 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좀 그런 그리고 차이 느꼈네요. 아무래도 이제 또 이쪽 유럽 쪽에서 열리다 보니까 참가자 수도 네. 미국에서 열렸을 때 비교했을 때 뭐 저는 3분의 1 수준도 안 됐던 것 그런가요? 같아요. 올해는 70여 개국에서 약 1,000명 정도 되는 코치들이 그쵸. 전 세계에서 모였다라고 네. 했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할 적에는 한 3,000명 정도 제가 이게 제 기억력의 오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좋았던 거는 세션장에 가면 되게 널널해서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붐비진 않았어요. 예, 좀 되게 여유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그런 컨퍼런스. 왜냐면 다른 때 막 미국에서 할 적에는 자리 안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앉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되게 느긋하게 좀 항상 세션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서 네. 그게 조금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시스템이 앱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그 앱으로 자료를 다운받는다거나 시간표를 짠다거나 다양한 그 메시지를 또 앱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코치들끼리 이제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도 그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었고 저희 이 세션을 들었다라는 인증 시간을 그쵸. 받는 것도 네. 이제 앱을 통해서 코드를 입력을 하면 증명이 될 수 있게. 네, 세션 마지막에 딱 코드 넘버를 딱 띄워주면 네, 맞아요. 네, 그 코드 넘버를 입력하고 서베이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아니 뭘 했는지 마지막에 2개 세션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 코드 넘버 네. 나중에 받아내느라고 되게 그러니까 고생을 했었습니다. 앱을 이용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
있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근데 네.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느낌이 그랬다면 네, 좀 자세한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내용들이 조금 인상적이셨는지 영코치님의 인사이트를 좀 나눠주시죠. 아,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전달하는데 그 한계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나 이제 키노트 스피치가 네.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대를 제일 많이 하시죠. 네. 네. 그래서 키노트 스피치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키노트 스피치는 그 프란스 요한슨이라고 네. 메디치 효과라는 책으로도 그쵸. 유명하신 메디치 네. 그룹의 네, 대표 네. 분이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메디치 가문은 아닙니다. 예, 이분이 이제 컨설팅 교육 업체를 네, 이제 운영하는 메디치 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대표인데 워낙 그 2005년도인가요? 그 메디치 이펙트, 이펙트라고 네. 하는 책. 책을 써서 유명한 분이시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예, 번역돼 번역이 있어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예전에 ICF 컨퍼런스를 가면 사실은 뭐 물론 유명인이 왔지만 되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는 그 스피치가 되게 많았어요. 네. 네, 듣고 있다 보면 되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스피치였는데 좀 요번에 스피치 자체가 뭐 나빴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뭐 들었을 때 막 이렇게 사람 냄새가 훈훈해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네,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네. 뭐 워낙 이제 그 메디치 효과가 그 이노베이션 혁신과 관련된 네. 거이다 보니까 더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서 다양한 그런 혁신 사례들이 네. 이제 소개가 됐었어요. 네. 그래도 저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 단순히 결합한다고 해서 그게 혁신이 아니다라면서 비키니와 해변이 결합이 되면 그거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없지만 비키니와 히잡 그쵸. 예, 무슬림의 예, 여인들 여성들을 위한 네, 수영복이 이제 네. 개발이 됐잖아요. 예, 그런 얘기들은 되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잘 보기도 했고 그런 그 목표에 대한 얘기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지만, 근데 그 아이디어가 혁신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작은 한 번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라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한 번의 경험으로 뭔가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리소스가 되게 작은 제한된 거에서 하지만 어떠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을 때 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폭이 되게 넓어진다. 그래서 그 처음에 뭐죠? Sail the winter? 겨울을 겨울을 어떻게 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 그 나중에 아이스 호텔을 개발할 때까지 되게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뭐랄까 리소스의 영역이 되게 넓어진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딱 세웠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한 어떤 좀 더 빅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딱 세우고 갔을 때 그 여정인 거죠. 그 여정들이 결국에는 다양한 리소스가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나온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혁신을 이뤄서 대박 상품이 나면 와 대박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대박 상품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무수한 트라이어와 실패가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 스키니걸이라는 그 네. 여성용 술이 그죠. 탄생하기까지 마가리타. 마가리타 그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 여성 CEO 네. 제가 이름이 생각이 네. 안 나는데 여성 CEO가 우리는 막 60 빌리언 막 완전
히트 대박 이러는데 사실 그분의 여정을 봤더니 한 7, 8번 사업을 말아먹었더라고요. 말아먹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라고 하는 게 결코 실패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경험이 축적되는 거. 그래서 좀 더 많이 우리가 그 사람이 더 많이 베팅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북한 시대에 사실은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모호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호할수록 좀 더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되고 그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서는 나만의 전문성으로는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처럼 그죠? 르네상스의 그 부흥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도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 한편으로는 되게 맞아 였지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편으로는 뭐 이 약간 그래서 저는 그분의 어떤 또 프레젠터로서의 뭐랄까요 그 역량 스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운 것도 사실은 있어요. 내용은 그랬지만 네. 좀 비주얼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했고 어떤 그 강연자로서 애티튜드 이런 것들 좀 많이 그런 걸 좀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분 강연 보면서 저희가 지난 코칭 살롱에서 이야기 나눴던 축척의 시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퇴적이 아니라 축적이 되어서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나오고 혁신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불확실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모호함을 견디는 그 소극적 수용력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unexpected한 것들을 만나면서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거랑 연결이 되면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새록새록. 강의였네요. 새록새록. 네. 또 어떤 것들이 또 연코치님은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이쪽에도 이제 사이언스라고 하면 이제 뇌과학적인 부분 맞아요. 되게 그 뇌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추측했던 것들이 이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소셜 페인과 피지컬 페인에 작동하는 뇌의 영역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말로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 그때의 뇌에서 작동하는 영역은 이렇게 얼굴을 한번 이렇게 주먹으로 딱 맞았을 때에 그 반응하는 뇌의 영역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소셜 페인과 피지컬 페인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그렇지 내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근데 저는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자꾸 우리가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려고 하고 이 빙이라고 하는 것도 막 스피리추얼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우리가 코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홀리스틱, 되게 전인적인 접근이고 사실은 그게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코치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세션에서 나왔던 얘기였거든요. 저도 그 그림이 되게 이 그림을 사실은 키노트 스피치도 그렇고 보여드려야 좀 전달이 더 쉬운데 되게 흥미로웠었고 그러니까 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을 때 이게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이나 뭐 이런 것들로 소셜 페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무감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인식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소셜 페인과 피지컬 페인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맞아요. 그 심리적 안정감이 조성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고 되게 창의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lower brai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네. 예. 근데 사실 lower brain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미그달라와 관련된 그러니까 거. 파충류의 뇌. 그죠. 네. 파충류의 뇌. 그 파충류의 뇌는 생존의 뇌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 생존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창의적일 수 없거든요. 되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로어 그 레벨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예. 아, 이 그림이 정말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그래서 11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네. 직접 다녀온 이야기들을 네. 네, 우리 영코치님이 인사이트를 나누는 스케치 세미나를 마련을 했어요. 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이걸 또 시각적인 자료들과 함께 네. 자세하게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예, 팟캐스트 방송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에도 같이 한번 네.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제 그 스케치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PPT도 보여드리면서 네.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또 모델을 네. 이제 만드셨잖아요. 세이프티라는 앞자를 이렇게 따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동영상 원숭이 동영상이 맞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세이프티에서 그 F가 네. 이제 페어니스, 네. 공정성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든 자극을 주었을 때 뇌의 반응이 되는 거가 이게 disgusting 할 때에 나오는 그 뇌 반응이랑 되게 유사하다. 유사하다. 네. 근데 이제 disgusting이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그 뭐랄까요? 비터, 그러니까 쓴 거. 근데 사실 이 쓴 거는 되게 생존과 관련이 있대요. 옛날에 원시제 뭔가를 먹었을 때 썼을 적에는 되게 맞아요. 목숨에, 예, 그러니까 예. 독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페어니스가 되게 중요하다. 심리적 안정감이 예.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 실험한 걸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 그 두 원숭이를 딱 놓고 뭘 줬었죠? 오이. 네, 오이를 줬나요? 그래서 포도랑 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오이를 둘이 똑같이 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둘이 다 받아 먹었어요.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를 주는데 한 원숭이한테 오이를 줬어요.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 이제 오른쪽에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 포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이제 그래서 다시 오이를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봤잖아. 오이를 막 성질을 내면서 집어던지고 왜 나는 포도를 안 주고 쟤만 주냐. 네네. 이런 표현. 그러면서 막 진짜 손을 내밀어서 그 실험하는 사람 실험자한테 막 그죠 공격하고 네, 맞아요. 예, 진짜 막 집어 던지고 말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네. 예, 그래서 원숭이한테도 이 페어니스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그냥 공정해야 돼라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생존이랑도 네. 관련되어 있는 뇌의 영역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도 성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공정해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같은 것을 자극한다라고 그쵸.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 구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이후에 리더의 역할 중에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성과 관리나 이런 공정성과 관련된 것들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기업에서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네, 저는 그리고 그 프랙티스 세션 중에서 키노트 스피치로 있었던 마인드 트랩과 관련된 네. 그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어떤 부분이 우리를 마인드 트랩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그쵸. 이제 했던 덫에서 거잖아요. 벗어나는 네, 거. 거기서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해줬었잖아요. 네. 네. 이 세션 주제가 복잡한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
컴플렉서티를 아마 뷰카로 그쵸. 얘기를 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시대를 그쵸. 되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예. 되게 모호한 걸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있으니까. 예, 저희 예. 오프닝 할 때도 예. 뷰카라는 화면을 띄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인드 트랩, 마음의 덫에서 벗어나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 마인드 트랩, 마음의 덫을 이분께 이 코치님께서는 5개로 이제 네. 정리를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가 이제 심플 스토리, 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또 동의에 집착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을 컨트롤하기를 좋아한다. 예, 예. 예, 그리고 에고에 예. 대한 얘기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심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첫 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짧은 한 번의 그 짧은 스토리 단편적인 예. 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나 대화에 있어서 질문을 할 적에도 세컨드 스토리, 서드 스토리를 물어봐 줘야 네. 된다. 뭐 이런 거였고.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약간 저희 CIT 모델 중에 팬 모델, 팩트, 이모션, 니즈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체 맥락의 일부이다. 그쵸. 객관적 사실인지 주관적 해석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맥락이 있으면 당신의 맥락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이 돼서 네. 되게 이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이트니스, 옳고 그름. 그죠. 네.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은 되게 dangerous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어그리 디스어그리랑도 네. 되게 많이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는 되게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쵸.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또 에고. 에고. 참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했던 코치가 이제 본인의 그 딸과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딸이 막 계속 울면서 엄마 나는 너무 이기적인 아이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너무 이기적인 아이여서 내 물건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울면서 엄마 나는 계속 이기적인 아이야. 라고 이제 본인을 그 셀피시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래서 그 코치가 엄마가 너가 이기적이라고 정의 그거는 사실 과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몇 개의 단어로 데피니션 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grow changing being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빙이라고 하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코칭에서 저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꾸 그런 거. 네, 맞아요. 사실 코치님들은 이게 되게 파워풀한 퀘션이라고 해서 이 질문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근데 이게 그러면 픽스되어 있을까?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이다라는 게 막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편견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 역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에고라는 나의 데피니션에 갇히지 갇히지 말고 그 트랩에서 벗어나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5개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우리 코치들이 코칭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run to fix listen to To fix fix. 하지 말고 listen Listen to to learn의 learn. 자세로 네. 배우면 이 옳고 그름의 마인드 트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도 굉장히 네. 코치로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코치들의 가장 큰 뭐랄까요? 그 고요함은 사실 계속 뭔가 러닝에 대한 욕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떠한 장소에 가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코치로서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되돌아보니까 또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네요. 이 인사이트를 더 풍부하게 스케치 세미나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봄 코치님. 네, 1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마인드 트랩 그 코치님의 어떤 강연 애티튜드, 그러니까 그냥 이분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아, 네. 되게 네, 뭐랄까요? 되게 경쾌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도발적인 네. 그런 어떤 그 맞나요? 표현? 도발적인. 근데 그런 면도 면이 있었는데 되게 그게 도전적, 네, 예. 그게 불쾌하거나 불쾌하지 이런 게 않아요. 아니라 예.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뭔가 네. 그러니까 매력적이었어요. 응, 너무. 예, 그럼 저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네. 느껴져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지 않는. 네, 저는 맞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되게 맞아요. 편안하면서도. 네, 약간 연기가 또 되시니까 맞아요. 이 자연스러운 연기력. 연기로 근데 그 연기력이 진정성이 네, 있으면 맞아요. 엄청 파워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션 내용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이런 그런 코치들의 발표했던 코치들의 애티튜드 그죠. 그다음에 배우- PPT의 네. 색감과 네 너무 감탄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에이펙 처음 갔을 때도 느꼈고 프라하여서 사실은 더 가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 에이펙 때 처음 느꼈던 그런 내가 이런 코치들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네. 자부심을 다시 한번 또 그 에너지를 느끼고 싶어서 네. 가고 싶었던 마음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기다려줄 줄 아는 네.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경청해주는 네, 맞아요. 예, 그런 분위기.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서로 네.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 네, 예, 네. 그런 경험들이 또 저에게는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너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시간이 아쉬워요. 항상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좀 정반적인 총평 좀 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유럽이라고 하는 곳, 특히 프라하에서 진행됐던 그 ICF의 요새는 이제 컨퍼런스라고 안 하고 컨버지. 컨버지 네. 19이라고 했는데 모이다, 만남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되게 차분했지만 그 차분한 그 안에 되게 열정이 맞아요. 흘렀던 그리고 서로 배움과 인사이트가 있었던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또 뭔가 우리나라의 코칭이 결코 늦게 시작했다고 출발했다라고 하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구나. 약간 이런 것도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랄까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코칭 외에 뭐 더 특별한 게 있지는 않구나. 그죠.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네. 했던 것들이 그 컨퍼런스 장에서 네, 맞아요. 또 발표되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정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박정희의 코칭 살롱 너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프라하에서 열린 ICF 국제 코치 연맹 컨퍼런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코칭 살롱이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네. 오늘도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어떻게 심쿵 질문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에고라고 하는 트랩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마인드 트랩에 대한 네, 세션. 네. 그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인가? 이것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네.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 역시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그 ICF 국제 컨퍼런스 이야기는 저희가 11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 반부터요. CIC 코칭 연구소 강의장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스케치 세미나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칭 살롱의 마담 영코치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오늘의 심쿵 질문.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